지지와의 관계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을사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건데 급하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됐죠. 그리고 분위기가 조장돼서 내가 어딘가로 따라갈 수 있음,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 성향이 이제 을사예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일간이라는 건 결국은 나의 자아, 나의 주도권, 그런 기준에서 우리가 일간별 운을 얘기하는 거라면은 이제 지지 기준으로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월지다 이러면 월지라는 건 나의 사회적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사회적 환경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느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간별로 한 것과 환경이라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해당 글자들이 월지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긴 한데, 월지나 이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띠 중심으로 보셔도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환경과 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건데, 이게 월지를 중심으로 생각하시면은 편해요. 월지는 나의 환경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몇 월에 태어났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나한테 주어지는 환경이 을사를 만났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를 얘기할 거예요. 환경 중심에서 돌아가는 건 뭐예요? 나 중심이 아니고, 그러면 내 주변에 어떤 환경으로 구성이 될 것인가, 그리고 그 환경을 내가 잘 처세하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관계성이나 이제 직장이나 그런 사회적인 부분, 그런 부분 안에서도 내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가, 그런 것들 한번 얘기해 볼 거예요. 그래서 월지 기준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지 기준에 본다라고 하면은 개인적 공간이라는 거는 가족, 가정, 진짜 친한 친구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지, 사회성이랑은 조금 무관하다. 띠 중심으로 본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인지하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내 사주의 전체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사주를 볼 때 년, 월, 일, 시, 이 기준이 굉장히 중요해요. 년이라는 거는 국가를 얘기하고, 월이라는 거는 사회를 얘기하고, 가정, 개인, 이런 궁을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나의 직접적인 영감보다는 간접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훨씬 중요할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을사년에 어떤 것들이 벌어지냐 보면은, 을사년은 분위기를 조장한다 했어요. 그리고 주기가 빠르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뱀이라는 거잖아요. 사화라는 게 뱀인데, 뱀이 옆에서 나한테 계속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분위기를 조장하는데, 기존까지는 일간한테 분위기를 조장했다면은 이제는 이 을사라는 초록뱀이 와가지고 이제 주변 나의 환경에게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을사년 기준에서 이제 왕지를 한번 볼 거예요. 다수라는 거 우리가 쥐를 얘기해요. 쥐라는 거는 숨는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을사는 어떠냐면은 다 드러난다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겠죠. 자수가 숨으려고 해요. 뭔가 하려고 해요. 그래서 금수가 강한 사주들 특징이 뭐냐면은, 내가 화가 나면은 막 화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말 안 하는 게 화난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금수의 표현 방법이에요. 뭔가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숨기려고 하는 것들이 다 드러난다고요. 그러면은 자수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뭘 조심해야겠어요? 떳떳한 짓만 하셔라. 다 드러난다. 윗사람이 뭐라 하는데 기분이 안 좋아? 내년엔 다 드러난다고요. 내가 뭔가 실수했는데 숨겼어. 다 드러난다고요. 우리 아빠가 옷을 안 갈아입어. 매 새로운 옷을 사줘도 아직 이 옷이 멀쩡한데 왜 자꾸 새 옷을 선물하는 거냐, 이렇게 해서 내가 짜증나갖고 막 효녀로서 아빠 옷을 몰래 버렸어. 그 다음에 새 옷을 선물했단 말이야. 그럼 아빠 옷 버린 게 드러난다고요. 너 이거 버렸냐? 왜 버렸냐? 옷이 멀쩡한데. 아빠 화날 수 있어. 아빠의 이제 애착 오실 수 있으니까. 이제 자수가 있는 분들은 오히려 내가 드러낼 수 있는 것만 하셔야 된다. 바람뿐만이 아니고 다 드러난다. 감정적인 거, 그리고 비상금도 드러난다. 만약에 남자분들 비상금 숨겨놨다, 이런 것도 충분히 드러날 수 있어요. 어떻게 전략을 세우시는 거는 이제 각자의 성향에 따라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제 영상 보고 숨겨놓은 비자금을 갖고 배우자한테 가갖고, 야, 나 비상금 이만큼 있어. 어쩔 건데? 내가 먼저 드러내고 그럴 필요는 없고, 분산을 더 잘 해 놓으시거나, 뭐 100% 드러나겠습니까? 가수가 있는 사람이 드러나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수는 숨기려고만 해서 그래요. 근데 을사라는 빛이 와버렸어요. 화가 와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빛이 오면은 쥐들은 숨는단 말이에요. 빛이 있다고 해서 쥐들이 갑자기 배를 까고 일광욕하고 태닝을 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 숨는다고. 어두운 쪽을 가서 숨는다고요. 그 숨는 행동 때문에 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떳떳한 것만 하시면은 좋겠다. 남편의 비리를 알겠다고요? 뭐 알게 되시면 좋겠죠. 드러나도 되는 것만 하시고 비자금을 숨겨놨다 가면은 올해는 비자금을 안 꺼내면 되죠. 올해는 비자금을 그냥 꽁꽁 숨겨놓으면 되겠죠. 자, 오화예요. 오화는 말을 얘기합니다. 자, 말이라는 성향을 본다면은 말은 진짜 앞만 보고 뛰는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말 뒤에 서서 말 궁뎅이라는 데 치면 말의 뒷발차기에 맞아서 이제 다칠 수도 있고, 말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면요, 말이 전방의 시야가 한 초점으로 되었지 않고 이제 겹쳐서 보인대요. 그래서 정확하게 앞을 보는 게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급하게 뭔가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생기는 판단 미스를 얘기하는데 그것들이 훨씬 강해질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처음 달릴 때는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어느 정도 내가 생각한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는 내가 출발지에서 본 목적지와 실제 목적지의 모습이 살짝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냐 했을 때,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예요. 하지만 그 끝에 가서 오히려 조금 허무하거나 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어요. 이 화가 강한 사람들 특징은 완벽주의 같은 게 있는데, 그 완벽주의는 한 건 한 건에 대한 완벽주의가 아니고 이 한 건 한 건이 전체 모인 거에 대한 완벽주의예요. 예를 들어서 남녀가 연애를 하는데 여자분이 화가 굉장히 강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기념일이야. 아침에 만나서 그냥 뭐 예약한 대로 뭔가 루트대로 짜진 대로 잘 하고 있었어. 근데 집에 가는 길에 갑자기 뭐 때문에 사소한 것 때문에 한번 싸우면은, 화가 강한 사람들은요, 앞에 잘 놀았던 것보다도 그게 아니고 이 하루를 투로 날렸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들이 이제 화의 특징인데, 그러면은 이 오화 있는 분들이 처음에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 을사년에. 그리고 순조롭게 뭔가를 할 수 있고, 근데 이게 차질이 생겨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을사년 조졌네 라고 생각을 했죠. 을사년 1년 투로 날렸네 라고 생각을 했죠. 그 전에 좋은 경험이었다,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나 망했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오화 중심으로 된 분들은 뭔가를 시도하거나 하는 것들을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100%의 확률일 경우에만 하시는 게 좋고, 하지만 오화 있었던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기존에 괜찮았던 성향이 있거든요. 그럼 준비를 잘 하셔야겠다. 친구들하고 놀러 가도, 야 친구가, 야 나 지금 돈이 조금 부족한데 나중에 주면 안 돼? 소액이면 그렇게 해도 돼요. 내가 잃어도 상관없는 만큼은 그렇게 해도 돼. 근데 친구가 되게 큰 돈을 빌렸어. 그럴 때는 야 일단 나중에 주고 일단 고 하자, 이런 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리스크 없는 건 뭘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각자 돈 내고 놀러 가고 이런 건 전혀 문제 안 돼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비겁이라는 친구 관계는 쟁제가 문제잖아요. 결국은 돈 때문에 싸울 수 있고 재관 때문에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조심히 하시고, 내가 인생을 즐기는 방향성은 전혀 문제 없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인간관계에 대한 이제 변화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사람과의 관계, 감정을 억누르는 그런 명상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아니면 차라리 운동을 해서 체력을 다 빼, 그렇게 하는 것들이 오히려 을사년을 보내는데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은 이제 묘목입니다. 묘라는 글자, 우리가 토끼를 얘기하죠. 토끼를 얘기하고 이 을사를 만났어요. 자, 묘목이라는 글자는 이 을목이라는 글자의 뿌리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뿌리로서 작용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 을목이, 내가 이 녹색 뱀이 굉장히 당나게 나한테 와서 속삭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을사는 아까 주기가 빠르다 했죠. 여기저기를 얘기하는 건데, 결국은 묘목이 있다, 이게 월에 있는 경우엔 더 성향이 강해지는데, 이 묘목이 있는 거는 일에 대한 확장성인데, 그 확장성이 최대한 크게 확장하는 게 아니고 넓게 확장을 하려고 하겠죠. 쉽게 말하면 일을 벌린다가 됩니다. 일을 여기저기 벌리는데 그 이유는 뭐냐? 지속성이 약하고 끈기가 약해서 생기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묘목이 월지인 분들, 내가 내년에 하려고 하는 게 개수가 많다고요. 가지수가 많다고요. 근데 그것들이
뭐 하나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것도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뭘 해야 돼요? 선택과 집중을 잘 해야겠죠. 그리고 주기를 짧게 가져가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뭔가 배우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러면은 짧게 배우는 거. 그런 건 리스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뭔가 배우는 거는 리스크가 아니에요. 근데 길게 가져가려고 하는 뭔가 계획이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돼요. 짧게 하는 건 상관없어요. 알겠죠? 묘목이 있는 분들, 토끼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을 벌릴 수 있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한다. 이 토끼가 괜히 나온 거겠냐고요? 이 토끼가.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꼭 잘 하셔야 됩니다. 중요도 파악을 잘 해보세요. 그러면은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 성급하고 빠르게 하면 안 되고, 오히려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이제 을사년은 새로운 것보다는 해왔던 것을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대체적으로 을사년은 새로운 시작을 얘기하지만 모든 사람이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하겠어요?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 또는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을사년이니까 다 때려치고 새로운 걸 하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묘목이 있는 분들은 기존의 것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좋고, 기존의 것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내가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기보다 오히려 내가 하던 운동 안에서 부족했던 그런 영역을 하는 게 훨씬 좋다. 자, 다음은 유금인데, 유금은 우리가 닭이라고 얘기를 해요. 닭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동물이죠. 유금은 이 안에 있는, 한자에서는 화를 얘기하거든요. 유금에게 있어서 화라는 거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것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값이에요. 그래서 유금 있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까칠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부드럽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차가워 보이지만 실제로 친해지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순수하고 여린 부분이 있다라는 건데, 결국은 을사에 의해서 이 화가 밖으로 이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겠죠. 뱀이랑 닭이 만나면은 닭들이 이제 막 미친 듯이 날개를 파닥파닥하고 할 거 아니에요. 자, 유금이라는 글자는 결국 고집을 부리는 그런 글자예요. 내가 기존에 해왔던 것, 그걸 보관하기 위해,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고집을 부리는 거고, 그것 때문에 완벽주의적 성향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글자가 돼요. 우리가 을사를 가지고 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꽃이라는 것도 한 송이만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들판에서 자연 중심, 인간의 칼이 들어가서 인간이 강제로 꺾은 그런 게 아니고서는 자연적으로 보면 꽃들은 여러 개의 꽃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잖아요, 들판에. 내가 고집 부리고 완벽주의가 되면 을사는 타임과 함께 동반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여기서 융통성이 없으면 안 돼요. 인간을 다 잃습니다. 애초에 내 고집은 알겠어. 완벽주의도 알겠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 보호하려는 것도 다 알겠어. 하지만 을사년에 본인의 해왔던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트러블 없고 문제가 안 생기기 위해서는 타인을 배려해야 된다. 유금 중심에서 을목이라는 거는 사주 용어에서는 재관 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 관점에 맞춰라. 내가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야 하지마, 아이 나 건들지마, 나 이거 보호할 거니까 건들지마, 이런 스탠스가 아니고요. 오히려 내가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잠깐 숨겨놓고 왜 그래, 왜 날 왜 찾는데, 야 저기 뭐 있다 하면서 이제 방향 전환을 하고 오히려 그런 식으로 처세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고집 부리면 안 좋아요.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해도 안 되고 자기가 해왔던 대로만 하려고 해도 문제될 수 있는 게 유금 있는 사람들 특징이에요. 외부 중심, 재관 중심으로 재생관을 하면서 우리가 보내는 것이 가장 베스트인 을사년입니다. 자수가 없으면 괜찮냐라고 하셨는데, 자수가 있는 게 더 나아요. 이게 보통 이제 자유, 기문 이렇게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을사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유금한테는 자수가 도움이 됩니다.